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감사습관 지도사 과정 2강 뇌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로 열고 작심삼일이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모든 계획은 거의 수포로 돌아가죠. 왜 그럴까요? 저희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중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방학이 되면 매일 계획서를 씁니다. 매일같이. 왜 매일같이 쓸까요? 네, 매일 실패하기 때문이죠. 매일 실패하니까 매일처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계획을 세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방학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계획을 달성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따르기는 너무 쉽지가 않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바로 뇌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들의 계획은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아주 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왜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은 이런 것들을 많이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뇌의 비밀을 여러분들께 잠깐 알려드리고 이 작심삼일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강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빨간 것 있죠? 그게 편도체입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네, 이 편도체의 기능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을 관장합니다. 이게 바로 작심삼일의 원흉이 됩니다. 두려움을 관장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행동의 변화를 급격하게 가지면 편도체가 그건 위험해, 하지마 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작심삼일 되는 건 여러분들 잘못만은 아니네요. 그죠? 여러분들 뇌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편도체 입장에서는 그게 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헬스원을 끊어도 헬스를 며칠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연초에 가잖아요. 그러면 헬스장이 막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안 와요. 네,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정말 며칠은 굶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겠다. 근데 밥을 굶으면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죠. 그리고 그 짜증이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막 섭취하기 시작하죠. 편도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하던 일을 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일이거든요. 편도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고 생각해 보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해야 되는 이 일을 편도체가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뇌에는 아주 새로운 기능을 가진 기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해마입니다. 해마. 이 해마는 기능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저장하고 꺼냈을까 하는 것을 판단합니다.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자주 입력된 것을 저장하고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입력을 안 하면 편도체는 이거 저장했다가 꺼내 써야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습관화되는 건 편도체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마와 편도체 간에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도체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해마에게 계속해서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야,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주입시킬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편도체가 실패하고 해마가 승리하게 되겠죠. 해마를 이용하려면 편도체가 거부하고 해마가 활용돼야 여러분들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해법은 바로 스몰 스텝 전략입니다. 스몰 스텝 전략은 UCLA에서 의대에서 22년 동안 실시된 실험에 의해서 검증이 됩니다. 이 실험의 의미는 뭐냐면요. 편도체는 아주 작은 행동의 변화에는 별로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운동을 안 했더니 몸이 살도 찌고 무기력해졌어요. 근데 찾아옵니다. 운동을 얼마나 해야지 제가 건강해질까요? 그러면 이 UCLA 의대 교수들이 묻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씩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시간 너무 많아요. 왜 많을까요? 1시간은 편도체에게는 매우 거북스러운 시간입니다. 1시간을 하면 편도체가 거부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해도 둘째 날은 절대 안 할 거니까. 그래서 1시간 너무 많으니까 시간을 줄여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줄일까요? 묻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많이 줄여보세요. 한 30분으로 줄일까요? 아니요, 30분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10분만 해볼까요? 아니요, 10분도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해야 돼요? 운동 효과가 있겠습니까? 운동 효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볼 때 서가지고 한 1분 정도 TV 보실 수는 있나요? 그럼요. 그 정도야 뭐 쉽죠. 그냥 또 서 있는데. 그거 해보세요.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 해가지고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변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1분만 서 계셔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1분을 서 있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쉽잖아요.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은 2분을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3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어떨까요?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는 동안 이제 운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팔굽혀펴기를 하나만 해보세요. 서 있는 김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번만 해보세요. 이걸 조금씩 더해가는 동안 편도체는 거부감 없이 이 사람의 행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22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뇌가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자, 밥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줄일까요? 의사가 묻습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겠어요? 한 반 공기 줄여볼까요? 아니요, 반 공기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뭐 한 3분의 1공기? 아니요, 3분의 1공기도 너무 많죠. 못할 겁니다. 아니 제 의지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당신 의지가 아니고 당신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 숟갈만 덜 먹을까요? 아니요, 한 숟갈도 힘들 겁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밥 한 톨만 빼보세요. 에이, 한 톨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한 톨만 빼보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밥은 반 공기로 줄어 있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죠. 밥을 한 숟갈 떼내는 것도 편도체는 상당히 위험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밥 한 톨이 빠진 정도는 편도체가 별로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아요.
뭐 그 정도야 해도 괜찮겠지 뭐. 그 순간 이제 계획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습관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 뇌의 비밀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이 스몰 스텝 전략입니다. 네, 이 스몰 스텝 전략의 의미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실행 전략입니다. 그래서 큰 실행들은 이 편도체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넘기 어려운 산이 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주 작은 실행들은 편도체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이것의 적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실행들, 이것들이 편도체의 두려움을 피해가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여러분들의 전략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스스로 매일 밥을 한 톨씩 꺼내서 덜 먹을 수 있을까요? 좀 모순이 생기죠. 왜냐하면 해마는 자주 들은 것들만 입력해 놨다가 반복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출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입력하기가 아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해마가 스스로 이게 자주 입력하기 어려운 이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과연 해마는 이게 너무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꼭 꺼내서 써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솔루션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누군가 물어봐 준다면, 누군가 매일 질문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군가가 전화해서 저에게 묻는 거죠. 너 다이어트 안 되는데 밥 한 톨 떼고 먹었어? 그럼 한 톨 정도야 쉽지. 둘째 날 다시 전화를 해서 야, 오늘은 두 톨째인데 떼고 먹었어? 이렇게 물어준다면 아마 여러분은 매우 쉽게 밥 한 톨, 두 톨을 꺼내놓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됐을 때는 마침내 밥 반 공기를 먹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스몰 스텝 전략의 핵심입니다. 감사 습관을 들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 습관의 비밀, 이 솔루션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감사 습관을 들이면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쉽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진 않아요. 마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도소에 흉악범들이 쫙 모여가지고요. 정치인들이 나오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한답니다. 왜 욕을 할까요? 네,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기한 이야기 세 가지를 드린다면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조차 남의 조금 이상한 걸 다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상한 사람들도 존중받고 사랑받으면 모두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행위로 옮기는 사람이 극도로 드물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남의 조금 이상한 것도 다 알아보고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런데 훌륭한 행위로 아무도 옮기지 않아요. 감사 습관도 이와 같습니다. 감사를 하면 좋다는 사실을 모두 압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감사 습관을 옮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극소수만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들만이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솔루션에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저희 매직 스타트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감사 습관을 매번 물어주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하시고 요 영상과 함께 이제 실습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감사 습관 지도사가 여러분들께 실습 과정 동안에 계속해서 감사의 습관을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게 되고요. 감사한 일들을 여러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감사한 일들을 정리하게 되죠. 이 습관이 형성되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 습관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의 초기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정신병 초기 증상은 아니시죠? 자, 이제 함께 감사 습관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뇌의 비밀, 작심 삼일의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